안녕하십니까, 최영서입니다. 오늘은 7가지 동인 중에서 족인이라는 그런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족인은 말 그대로 발족자, 발족자라는 한자를 써서 발이 바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족인은 매우 검소한 사람이거든요. 나를 위해서는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검소하고 절약을 많이 하는데 아주 필요한 일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꼭 물질뿐 아니라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가치 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에 가치 있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큰 돈을 기탁하기도 하거든요. 검소한 기부천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갑부, 거물급 재력가, 자선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다 족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한 재력가 하면 빌 게이츠, 또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족인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것 같은 분들도 족인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폐지 주어서 힘들게 모은 1,000만 원을 어느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몇 년 전에 뉴스에도 한번 크게 났었는데요. 한 60년대부터 70년대 아주 거리에서 채소 팔고 과일 팔고 하시면서 평생을 모으신 전 재산 400억을 모 대학에 아주 크게 기탁하신 노 부부가 있으셨죠. 그분들 인터뷰하고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봤는데 자녀분들도 모두 참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 사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 재산을 기탁하신 분들이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소박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정말 밥과 김치, 찌개하고 짠지, 정말 반찬 몇 가지 안 놓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절약하고 매우 검소하시죠. 옷차림이나 생활도 보면 매우 검소한 편이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야? 진짜야? 저렇게 돈이 많았어? 라고 놀랄 정도로 아주 절약하시고 검소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학교를 건립하고 학생들을 공부시키는데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전 재산 혹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꺼이 기탁하시고 사회에 공헌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아실 만한 분들로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의 유명한 철강왕 카네기, 그리고 금융왕 모건,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가 있죠. 엄청난 부자라고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평가가 좀 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경우는 이제 독과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중적인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런 법률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진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큰 부를 축적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하는 법률이 생긴 것 같아요. 1901년 카네기는 자신이 소유한 철강회사를 금융왕 모건한테 팔고 은퇴를 선언하죠.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갑자기 다 처분한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돈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좀 지탄을 받기도 했었는데 돌연 그가 모든 전 재산을 처분을 하고 갑자기 기부천사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 기부한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미국의 수많은 대학,
또 막 박물관들을 짓기 시작했고,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카네기 홀도 그 사람의 그런 기탁금으로 마련된 공간이죠. 철강 회사가 그 당시에 뭐 엄청났죠. 그 팔고 나서 4억 8천만 달러 정도를 손에 쥐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죽을 때는 겨우 3천만 달러 정도만 남겼다고 해요. 전부 다 기부했다라는 거죠. 뭐 2,500개의 공공도서관, 뭐 수많은 대학. 1905년에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1910년에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1911년에는 카네기 재단. 다 그의 기부금으로 설립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의 이런 양면성 탓에 그가 떠난 지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평가는 언제나 갈립니다. 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뭐 강도 귀족과 기부왕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록펠러도 마찬가지예요. 석유왕으로 알려져 있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죠. 어릴 때부터 뭐 집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탓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타고난 족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고 뭐 나중에는 보면 자기가 돈을 쓰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기부하느라 바빴다고 해요.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근데 뉴욕에 있는 시민들은 아직도 수돗물을 많이 마셔요. 이상하네. 좀 의아하시죠? 미국 사람들은 다 물 사 먹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수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수도관이 낡아서 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리수 드시잖아요. 아리수 자체는 참 깨끗한데 수도관이 노후해서 그 관을 통해서 나온 물을 먹기가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뉴욕도 아마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뉴욕 전 지역에 있는 수도관을 동관으로, 동파이프로 다 교체해서 녹슬지 않고 깨끗하게 오래가는 관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뉴욕에는 정말 깨끗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믿고 수도를 마시곤 해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미국에는 우리하고 다른 세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기부를 하기도 하고 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문화나 전통 같은 게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도 빌 게이츠 그 부인과 빌과 같이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굉장한 기부왕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은 회사의 CEO라기보다는 기부하고 강연하고 뭔가의 사회에 필요한 것을 공헌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똑똑하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참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고 연구를 할 때는 바닥에 100불, 지금 시세로 보면 100불이면 한 12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 지폐가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가 지금 머릿속으로 막 생각한 아이디어를 잊어버릴까 봐. 그 아이디어가 지폐 한 장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족인들은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도 줍습니다.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가치를 따졌을 때 그 동전 한 입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족인이지만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예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는 많은 경영인들도 있고 또 일반 소시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한 족인이 발달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30년 된 구두, 뭐 브리프케이스, 뭐 버버리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거를 막 10년, 20년, 30년씩 입고 가지고 다녔다고 알려진 뭐 정주영 회장. 엄청난 현대라는 그룹을 만든 창업주이지만 본인은 지나치리만큼 검소하셨던 분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는 다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그 자수성가하신 분, 창업주들이 대부분 그랬겠지만 우유 하나도
한 모금도 잘 소화시키지 못할 만큼 가난했고 잘 먹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지만 본인은 편안하게 식사를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으셨던 분들. 또 이분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썸네일에 올려드렸던 장나라 씨, 또 가수 현 씨, 또 아이유 씨.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분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와 그런 무대 매너들 이런 것들만 떠오르시나요? 노래하는 모습, 연기하는 모습 뭐 여러 가지 행사하는 모습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뿐 아니라 기부천사로도 알려지셨죠? 장나라 씨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13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엄청난 금액이죠. 또 현 씨는 워낙에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기부하기 위해서 자신은 전셋집에 살면서도 계속 기부 많이 하시죠. CF로 받았던 출연료 전액을 기부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유 씨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라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계속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외모뿐 아니라 마음까지 참 아름다운 분들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답게 유지되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족인이 발달하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내 것을 가질 때, 내가 하나씩 더 가질 때 더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족인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 사람이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본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족인이 발달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7가지 동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족인도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가지 조금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게요. 이 족인 같은 경우는 다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동인에는, 모든 사랑의 언어에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검소하고 절약하고, 그래서 모은 돈을 다른 이들에게, 또 어려운 이들에게 흔쾌히 기탁하는 모습으로 아주 기부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 동인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스크루지를 들고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 아저씨 욕심 부려도 우린 모두 우리 아저씨 좋아해요, 사랑해요. 스크루지 하면 구두쇠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족이는 분별력 있는 구두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치 있는 일에 반드시 투자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혹은 내 가족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검소하고 절약하는 걸 보여주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돈을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너무 적게 먹고 너무 안 쓰고 너무 고생만 하다가 다른 일한테 주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노부부들께서 기탁하실 때 본인은 전 재산을 다 기탁했는데 정작 내 몸이 아팠을 때 병원비조차 없는 경우도 아주 안타깝지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률이 잘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좀 약하다고 들었어요.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족인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가족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주변에 족인이 발달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안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이제 양육을 시킬 때 지나치게 검소,
지나치게 절약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조금 불편함이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히려 반항을 한다거나 우리 부모님은 너무 자린고비야. 너무 돈을 안 써. 이러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족인이 발달돼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나는 너무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 자녀한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내 자녀만큼은 아주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안 먹고 안 쓰고 너무 절약하면서 사시는데 자녀들에게는 너무 물 쓰듯이 돈을 쓰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족인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루어놓은 업적도 많고 부도 있지만 자녀 교육에 혹시라도 너무 절약해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너무 물 쓰듯이 펑펑 돈을 쓰게 해서 재정관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재정관념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으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은 족인,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내가 학비 걱정을 할 때 장학금을 기탁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회에 돈이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자신을 크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족인들,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도 나를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더 행복한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의 작은 I love you란 그 고백이 계속 기적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 한국 아이들 또 100명을 품게 됐고,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북한 아이들 100명을 품게 됐고요. 그래서 400명의, 그리고 저희 하음이, 하랑이, 하율이, 하엘이까지 해서 404명의 아빠가 됐습니다. 나누기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온갖 굳은이라며 모은 400억 원을 선뜻 기부한 노부부가 화제입니다. 김영석 할아버지와 양영애 할머니가 미담의 주인공인데요. 6.25 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던 부부는 1960년 손수레 노점으로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끝난 밤에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요. 이후 사업이 번창하고 건물도 몇 채 사들였지만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도 마다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나 국민학교도 졸업 안 했어도 청량리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 아주 서민 중에 서민도 열심히 해서 기부할 때가 있구나. 예? 그래서 아주 기뻐요. 양 할머니는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대화가 어려울 정도고 본인도 최근 뇌경색을 겪어 더 늦기 전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사회가 너무 삭막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기부가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